한 5% 정도, 많으면 10% 정도에서 이런 미운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치매 환자분들의 예후를 보면 배우자가 있고 없고가 진행 속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 행동 증상은 이제 가족들의 서포트가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혹시 예쁜 치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은 미운 치매. 제가 트레이닝을 받았던 삼성 서울병원에 이제 치매로 유명하신 나덕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교수님께서 만든 용어 중에 하나예요. 치매 환자분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죠. 예를 들어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길찾기 장애, 계산 능력, 언어 능력의 장애 등등 많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환자분이나 가족들, 보호자들 가장 힘들게 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증상들을 이제 치매에서 나타나는 행동 신경 심리 증상이라고 해요. 영어로 BPSD.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예쁜 치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너무 저명하게 나타나서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좀 힘들게 되는 상황, 이것을 미운 치매라고 합니다. 이제 치매를 처음 진단하는 초기에는 진행을 늦추는 게 목표가 돼요.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지 기능의 진행 속도가 좀 빠른 경우도 있고 좀 느린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느리게 만드는 건 쉽지는 않고, 대체로는 이제 치료 안 했을 때보다 약간 늦추는 정도이기는 하지만, 여러 약들을 통해서 진행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게 치매 치료의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지금 치매에 관한 신약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출시될 예정인데, 이러한 약들의 목표는 진행을 늦추는 거고, 이게 아무래도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이제 진행을 많이 하신 분이 저희 병원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초기부터 치료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제 전두엽 치매, 전두축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상 행동 신경 심리 증상들이 아주 초기부터 나타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운 치매를 나타내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예쁜 치매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서 이제 미운 치매 증상들로 보호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최근에 봤던 환자분 한 분은 이제 할머님이셨는데, 낮에는 주간보호센터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고, 또 거기 다른 분들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이런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계셨는데, 최근에 어머님이 좀 약간의 공격성이 나타나고 피해 망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자꾸 문제가 되셨던 분이에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주간보호센터에서 우리 센터에 다니지 말라라고 해서 한번 옮기신 상태고, 이제 또 그런 증상 나타나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님의 약간의 공격성 그리고 망상 증상 꼭 줄여주세요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셨던 환자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다 이런 미운 치매 증상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진 않고 예쁜 치매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억력만 조금 떨어질 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또 취미생활도 또 즐기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고마워하고 다른 가족들하고 원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예쁜 치매 환자분들이 더 많지만, 저희 의사님이 연구하신 바에 따르면 한 5% 정도, 많으면 10% 정도에서 이런 미운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미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운 치매를 만드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봐서 행동 증상이랑 그 다음에 심리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행동 증상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공격성이 있죠. 욕을 한다거나 때린다거나, 그 다음에 배회 증상, 집 밖으로 자꾸 나가는 증상이 있고, 특히 이제 밤에 잠을 못 잘 때 본인이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얼마간의 기억이 갑자기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공간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낯선 공간이죠. 그래서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서 집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이제 실종이 되거나 길을 잃거나
때로는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죠. 병원에 와서 진료받을 때도 여기가 계속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고 나가려고 하고, 또 수면장애도 흔한 행동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과도하게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전전두엽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서 우리 뇌를 그런 과도한 욕심을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과도한 식탐을 보이거나 또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반복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별 쓸데없는 이제 손짓이나 발짓이나 뭐 만지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물건을 이제 부수거나 등등의 이러한 이상 행동 증상을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요. 부적절한 대소변 위생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물건들을 자꾸 모은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물건들, 예를 들어서 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들 안 보이는 곳에 자꾸 숨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경심리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 그리고 망상이 있죠. 망상은 이제 주로 피해 망상, 내 음식에 누가 독을 탔다, 뭐 윗집에서 나한테 뭔가 나쁜 전파를 쏜다든지 물건을 자꾸 훔쳐간다든지 그런 식의 피해 망상이 많이 생기죠. 자, 본인의 기억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기억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전두엽 기능이 망가지면서 남을 의심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각 증상, 이제 환시, 엉뚱한 것이 보인다든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인다든지 돌아가신 언니가 보인다든지 이런 환시 증상이라든지, 이제 무감동증,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감정적인 반응이 전혀 없는 거죠.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착오 증상이 있죠. 현실이랑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TV 속에서 누가 와서 말을 하는데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자꾸 말을 건다든지, 혹은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자꾸 말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이제 이상 행동 증상이라든지 심리 증상들이 우리가 이제 미운 치매를 만드는 대표 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상 행동이라든지 심리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미 치매가 걸리기 전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사고를 하고, 항상 좀 즐거웠던 분들이 이런 증상이 좀 덜 생기는 것 같고, 평소에 좀 짜증이 많고 다른 사람들하고 특히 이제 가족들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분들은 치매가 걸리고 난 다음에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서 이제 부부관계를 많이 강조를 하죠. 이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혹시 치매가 걸리게 됐을 때 제일 든든한 조력자가 되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치매 환자분들의 예후를 보면 배우자가 있고 없고가 진행 속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랑 사이가 좋은 분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사이가 좋은 건 아니니까 사이가 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좀 진행 속도가 아무래도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배우자랑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젊었을 때부터 사이좋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게 또 이런 혹시나 치매가 걸렸을 때를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이상 행동 증상은 이제 가족들의 서포트가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옆에서 누가 도와줄 가족들이 있으면 정말 좋고, 그래도 요새는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잘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요양보호제,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환자분들을 옆에서 잘 케어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약도 잘 챙겨주고, 병원에 올 일 있으면 저희 병원에 같이 모시고 오면서 환자분들이 어떻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좀 가족들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게 좋아요. 같이 살면 아침마다 이렇게 충분한 대화를 한다든지, 저녁에 또 대화를 한다든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여기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 장소 개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속 대화를 해서 뇌를 자극하는 것만을 해도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미운 치매 증상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자주 전화를 드리는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증상에 대해서 좀 잘 들어주기도 하고, 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주지시켜주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좀 모시고 나가서 바람도 세게 해주는 거죠. 새로운 이제 자극을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또 이런
이상 행동 증상, 심리 증상을 줄이는데 또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보호자들의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게 또 치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책은 뇌미인이라는 저희 은사님이신 나덜열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잘 나오니까 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사보는 것도 좋은데, 종이책은 지금 절판인 것 같고 전자책으로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주제인 미운 치매를 예쁜 치매로 바꾸는 데 있어서 약물 치료는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치매 진행 억제제인 도네페질이라든지 메만틴이라든지 이런 기본 약이거든요. 치매 환자분들,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먹는 약들인데, 이런 약들도 이런 이상 행동 증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향정신병 약들이 있어요. 이 약들은 주로 망상 증상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돼서 좀 망상 증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분들에게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스페리돈이라는 약도 있고 쿠에타핀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선망 증상이 심할 때 이런 약들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우울 불안감을 개선시켜주는 SSRI, 즉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울증, 불안증에 원래 많이 쓰는 약인데, 이런 노인 치매 환자분들에서도 우울 불안이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대표적으로 렉사프로라는 약도 있고, 또 다른 우울증 약인 트라조돈도 수면 개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 불면증도 치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아주 주요 증상 중에 하나여서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가 이제 그런 수면을 유도해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데, 약이 너무 과한 경우에는, 또 낮에도 약 기운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인지기능, 기억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투여해야 되고요. 공격성을 줄여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발프로산이라든지 라미탈 같은 약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발프로산이라는 약은 종종 이제 환자분들에게 드리게 되는데, 이 약은 약간 무드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막 욱하고 화나고 공격적이고 이런 분들에게 이제 다른 큰 부작용 없이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의 이제 공통적인 부작용은 대부분 좀 처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낮에 너무 졸리게 만들고 처지게 만드는 단점이 있고, 또 문제가 어르신들의 몸 상태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제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면 똑같은 약을 먹어도 약이 몸에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약 농도가 너무 올라가서 처지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공격성이 너무 이제 격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용량을 먹었는데도.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약을 좀 올리고 내리고 하면 좋을 텐데, 저희 뭐 병원에 와서 외래 보는 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 보기도 하니까 그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아는 거죠. 어떠한 약을 어떤 상황에서 좀 올려야 되는지. 물론 저희 의사들이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설명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약국에서도 설명을 해줄 거고요. 오늘은 이제 치매가 있는 분들의 이상 행동 그리고 신경 심리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하면 예쁜 치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실제로 가족 중에 치매가 있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치매 환자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가족분들의 고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고, 이제 불편한 것이 있으면 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받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들이 있잖아요.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장기요양보험, 주간보호센터 등등의 이러한 이제 사회적인 도움을 잘 알아보고 또 많은 도움을 받는다면 또 한결 수월하게 어르신이나 또 가족분들, 또 다른 보호자분들이 또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